Do I have to speak English? Would you raise your hand if you can't understand Korean language? Is there somebody? 아무도 없네요. 어떡할까요? 계신가요? 한글로 해도 되죠? 오전에 왔는데 되게 해피했는데 지난 세션에 영어로 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언해피해졌거든요. 지금 다시 한글로 해서 좀 해피한데 한글로 해도 되죠? 네. 예, 한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글로 하신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고 저도 편하니까요. 제목이 All of Retrograde Approach인데 저한테 이렇게 너무 거창한 제목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Retrograde Approach의 All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All을 그냥 보여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Below the knee intervention의 오늘 제목인데 이렇게 에어로 일리악 디지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리엔트리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죠. SFA도 물론 크로닉 롱 CT를 뚫고 나서 디스탈에서 리엔트리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최근 한 3년 동안 리엔트리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리엔트리 디바이스가 이 폴스룸에서 트루맨으로 일단 CTU 세그먼트를 좀 더 디스탈로 익스텐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아티피셜 루 패스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벌룬 리스폰스가 안 좋고 결국은 에디셔널 스탠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가능하면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합니다. 그래서 리트로그레이드 펑처가 가능한 부분이 옛날엔 팜리티얼 아트리 펑처하면 환자를 뒤로 눕히고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이 엔테로메디얼 어스펙트에서 디스탈 SFA 또는 엔테로레더럴 어스펙트에서 디스탈 팜리티얼 P3 또는 엔테로 티비얼 아트리 전체 다 그리고 도살리스 메타타살 그리고 페로니아라고 PTA 같은 경우는 로어 원서드에서 우리가 펑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트로그레이드 억세스는 되게 시스트 리스 어프로치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014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018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카테타 CXI하고 커맨드 ESY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035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아주 파워풀 백업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3프렌치 피달시스가 없어서 4프렌치 테르모시스를 사용하고 인터벤션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펑처 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014 시스템 C3스 가려면 이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035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킨 다음에 035 와이어를 쓰면 되는데 처음에 이걸 썼었는데 지금 그냥 니들로 펑처하고 직접 커맨드 와이어를 삽입한 후에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아트린 경우에는 커맨드 와이어가 힘이 약해서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018 와이어나 아니면 V18 같은 018 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스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대부분의 리전은 시스 리스로 하는 게 일단 브리딩 컨트롤이 나중에 펑처를 끝내고 시술 끝나고서 브리딩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시스 리스 테크닉으로 하고요. 되게 이제 SFA나 이게 팜리티알 P3 같은 경우는 깊게 위치하기 때문에 7cm 리들이 필요하고 로어에 있는 이 포스트럴 티비얼 아트리나 도살리스 페디스 같은 경우는 4cm 니들이면 충분하고요. 페로니얼 아트리는 상당히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7cm 니들이 필요합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양의 니트로그리셀을 가이딩 시술 인게이지 하고 나서 먼저 주고요. 마취할 때 리도케인에다가 약간의 니트로그리셀을 믹스해서 마취하는 게 디스탈 펑처 사이트의 스페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고요. 이 시술을 리트로그레이드 하다 보면 가이딩 여기다 꽂아놓고 한참 동안 매니플레이션 안 하기 때문에 클러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시도 중요하고 헤파린을 충분한 양으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제 피달 억세스가 예견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깨끗하게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거기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엔티리어 티비얼 아터리와 페로니얼 아터리는 엔테로레더럴 어스펙트에서 들어가고 포스터 티비얼 아터리는 메디얼 어스펙트에서 들어가는데 이 프로시저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티비아가 가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페일할 위험이 많고 환자의 발을 인터널리 로테이션 시키고 튜브는 레터럴 로테이션 시켜서 이 튜브의 플레인과 스킨의 서피스가 패러럴하게 일자가 평면이 놓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서피스에서부터 혈관까지 거리를 가장 짧은 거리로 숏 디스턴스에 보온이 가리지 않는 그런 앵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디스탈 펑처에 이 라인이 있고 이 니들이 이 튜브 니들 아터리가 싱글 라인만 만들어지면 이 니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아터리의 실루엣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 혈관을 만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혈관을 찔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 블러드가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아니면 내가 이 혈관의 깊이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싶으면 레더럴로 튜브를 돌려서 한 번만 더 컨트라스트 인젝션해서 이 니들의 뎁스하고 아터리의 뎁스를 서로 확인하고 만약에 이걸 관통했다 싶으면 천천히 리트로그레이드하게 빼면서 와이어를 천천히 넣으면 우리가 인젝션 펑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SFA나 PTA인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이트 포지션이나 약간의 프로그렉 포지션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포스터 티비알 아터리를 펑처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싱글 프레임 같은 면에서 맞춰주고 뎁스를 평가하고 싶으면 튜브를 돌려서 우리가 뎁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티리어 티비알 아터리나 P3나 페로니알 도살리스는 이게 레더럴 스펙트에 발이 있기 때문에 발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로테이션 시킨 후에 프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페로니알 아터리는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 뒤에 있기 때문에 펑처 뎁스가 비교적 상당히 깊고 로어 원서드에서만 펑처가 가능합니다. 그 어퍼 쪽에서는 본이 가리기 때문에 펑처가 좀 어렵고요. 리트그램 펑처할 때 가이던스는 뭘로 할 거냐? 로드맵, 스마트 셀렉트를 가지고 하면 컨트라스트 양을 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환자의 발을 매니플레이션 자꾸 만지게 되고 환자도 또 움직이고 또 하나는 이 칼시피케이션된 피달 아터리가 바늘로 찔릴 때 자꾸 슬리피지 옆으로 이렇게 도망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어렵고요. 혈관이 정말 크고 디지털 SFA나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을 이용해서 컨트라스트 줄이지만 디지털 피달 아터리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초음파 가이던스나 아니면 컨트라스트를 다이렉트 인젝션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이딩 캐트에서 컨트라스트 인젝션 하는 걸 주력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컨트라스트가 지금 거의 없어질 무렵에 지금 펑처가 된 건데요. 펑처가 됐다고 느꼈는데 피가 안 나오면 레테랄로 프로젝션 한번 돌리고 컨트라스트를 한 번만 더 쏴준 상태에서 니드를 천천히 빼면서 와이어를 삽입하면 우리가 쉽게 피달 펑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디지털 오클루전 환자 피달 펑처에서 가장 성공이 예견되는 사인은 이렇게 컨트라스트 핀칭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딱 니들 팁에 핀칭되고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뒤로 흘러나오면 이게 펑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어시스턴스가 옆에서 니들 팁에서 피가 나오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터는 화면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니까 피가 나오면 그 순간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스탑하고 와이어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아터리 실루엣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컨트라스트 인젝션 하지 않고도 칼시피케이션이 가능하면 좀 적은 곳을 펑처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디지털 SF의 병이 있는 경우에 어차피 벌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할 병변이 있으면 0.35인치 컴패터블 벌론을 넣은 상태에서 와이어를 빼고 그걸 통해서 컨트라스트 벌론 인프레이션 한 상태에서 컨트라스트를 인젝션하면 이 컨트라스트가 한동안 머물기 때문에 아주 스테디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펑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많은 혈관들이 발등에서 특히 이제 플란트 아터리하고 도살리스 아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가능하면 C2에 T까지 놔서 콜레테럴만 가는 걸 실렉션 해가지고 보면 스테디하게 이쪽에 아마 메타타살에서 펑처를 한 것 같은데 펑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트라이포케이션 오클루전이고 디지털 랜딩이 썩 좋지 않고 포스터 TV 아터리, 플란트 아터리 살짝 남아 있는데 이런 아터리도 기본적인 컨셉 싱글 라인을 만들고 다음에 뎁스를 레터럴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와이어를 가능한 부드러운 리갈리아라든지 커맨드 와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펑처를 성공하고 싱글 라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메타타살 억세스가 가장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혈관이 너무 가늘고 발가락 사이에 있고 안쪽에서 보면 메타타살 아터리가 위쪽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각도가 버티컬한데 이것도 심플하게 싱글 라인을 만들고 리들 뎁스를 확인하고 하면 이 사람 포스트 토에 온두가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상당히 중요해서 메타타살 펑처를 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 피달 억세스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BTK CTO를 뚫을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너리 같은 경우는 CTO가 있으면 이제 콜레터럴 반대쪽 혈관에서 콜레터럴로 오게 되는데 우리 발에는 프리 이그지스팅 내추럴하게 콜레터럴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피달 아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하고 포스터 티비알 아터리가 이제 연결돼 있고 그래서 피달 플란탈 루프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네토미는 포스터 티비알 아터리가 커먼 플란타로 바뀌고 메디얼 플란타하고 레더럴 플란타가 있는데 레더럴 플란타가 이 발바닥이 좀 더 아래쪽에 있고 발바닥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이제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뚫고 올라와서 도살리스하고 만난 이 피달 플란타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그 커넥션이 도살리스 아터리는 발등에서는 레더럴에서 메디얼 쪽으로 달리고요. 레더럴 플란타는 발꿈치 안쪽에서 레더럴 쪽으로 달리고 얘는 메디얼에서 레더럴로 얘는 레더럴에서 메디얼로 얘는 메디얼에서 레터럴 가기 때문에 이 서로 교차를 하고 여기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트라이앵글을 확인해서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가 아터리에서 이렇게 메디얼로 오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메타타살 본의 이 발가락 사이에서 퍼포레이팅 아터리에서 이제 발등에서 발바닥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플란타 아치를 지나서 레터럴 플란타 아트리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달 플란탈 룹 어프로치를 위해서는 엔지오그래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반드시 DSA 엔지오그램이 있으면 좋겠고요. 멀티플 프로젝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프로젝션인데 아까 보았던 이 사진에 이 레더럴 프로젝션하고 AP 크레니얼. 그래서 레더럴 크레니얼이 발바닥이 약간 서 있기 때문에 레더럴 크레니얼 인젝 비유하고 약간의 메디얼 로테이션 시킨 이 두 가지. 발로 치면 AP 레더럴 비유인데 이 두 비유를 사용하고요. 딜레이드 페이즈로 가능하면 늦게까지 해서 컨트라스트가 딜레이드 필링 돼서 조금이라도 타이니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필요하면 팁 엔지오그램을 해서 슈퍼 셀렉티브 엔지오그램을 해서 어쨌든 어네토미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3디멘셔널 릴레이션십을 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발에는 너무 어노멀러스 베리언트가 많다는 게 이제 문제죠. 특히 이제 이런 환자인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레더럴 플란타가 막혀 있는데 포스트 티비아 아트리가 막혀 있는데 이런 환자는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서 이런 환자는 이제 시술을 어디든지 가서 이제 하면 되죠. 이 사람은 지금 ATA하고 PTA가 다 막혀 있는데 포스트 티비아 아트리를 리트로그레이드 펑처하고 PTA를 뚫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룹이 좀 더 프록시말에 있죠. 저 디스탈에 있는 피달 플란타 룹이 아니고 이게 이제 플란타 아터리하고 도살리스 아터리의 타살 아터리가 또는 메디알에 있거나 레더럴에 있는 메디알 타살과 메디알 플란타 또는 레더럴 타살과 레더럴 플란타가 만나는 룹을 우리가 딥 피달 아치라고 하면서 피달 플란타 룹이 있고 세컨더리 룹인 딥 피달 아치도 어나더 패스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ATA하고 PTA가 다 막혀 있는데 다행히 엔테그레이드를 다 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피달 플란탈 룹 커넥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달 플란탈 룹 테크닉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케이스는 지금 ATA가 디스탈에서 여기서는 아마 막혀서 콜레테랄로 가는 것 같고 포스트로 TBR도 막혀 있는데 ATA에 와이어를 삽입해서 갔는데 이 와이어가 디스탈 도살리스에 랜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살리스 아터리를 펑처하고 밑에서 올라와 보니까 이 와이어가 ATA 만나는 게 아니고 이 페로니얼 아터리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페로니오 도살리스 커넥션이 있는 어너토믹 베리언스죠. ATA는 그냥 발등에서 페로니얼처럼 끝나고 이런 어너토믹 베리언스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빌로우더니 인터벤션 할 때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달 플란탈 룹 테크닉일 때는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면 입술 레더럴 인테그라도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레더럴 어프로치는 백업 소프트도 푸어하고요. 너무 길어서 피달 반대쪽에서 넘어와서 룹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거리까지 길이가 안 되고 만약에 피달 플란탈 룹을 하려면 만약에 이미 컨트롤 레더를 펑트했다면 에디셔널 루트를 입술 레더럴 쪽에 더 뚫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술 레더럴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가 피달 플란탈 룹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달 플란탈 룹에 뭐 이쪽 컨트롤 레터럴에서 어프로치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렵고요. 대개는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로 그리고 가이딩 시스는 가능하면 6프렌치가 왜냐하면 두 개의 가이드 와이어와 두 개의 마이크로 카테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리버스 카트하면서 벌룬 앤 마이크로 카테터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6프렌치 이상의 사이즈를 이용해야 되고요. 시스는 가능하면 이쪽 팜리테알까지 랜딩할 수 있는 안실 시스나 이런 긴 시스를 사용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Y 커넥터, 투웨이 보스트 타입의 Y 커넥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빌로우더니 CTU는 혈관이 코로나리 아트리와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똑같이 코로나리 CTU하고 똑같으면 이렇게 유주얼한 쉐입을 주면 안 되고요. 디스탈 팁에 쉐입을 주고 필요하면 세컨드 밴딩을 줘서 아트리에 들어가고 마이크로 카테타가 어드밴스하면 이게 팁이 펴지면서 디스탈 팁만 남게 그래서 디스탈 1mm 아주 작은 팁만 줘서 코로너리 인터벤션처럼 와이어 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이크로 카테타 백업은 반드시 필요한 게 레피드 와이어 엑스체인지, 와이어 리쉐이핑, 슈퍼 셀렉티브 엔지오그래피 다 할 수 있고요. 와이어가 부드러운 와이어라도 팁 로드를 증가시킬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014 컴패터블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특히 앵귤레이티드 피달 룹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타하고 014 시스템 그리고 가능하면 긴 파인 크로스나 콜세어 마이크로 카테타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Sometimes 오버 더 와이어 발론을 이용해서 프로그레시브 딜러테이션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갈리아 와이어를 페달 플란탈 룹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간혹은 필더나 C1 시리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달 플란탈 통과하면 그때는 커맨드 와이어로 바꿔서 서브 인티멀 트래킹을 인텐셔널리 해서 빨리 시술을 끝내려고 하고요. 필요하면 간혹은 딱딱한 와이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달 펑처를 했든지 피달 플란탈 룹 테크닉을 했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와이어를 패스지 해야 되는데 엔테그레이드를 패스하든지 리트로그레이드를 패스하든지 하는데 와이어가 그냥 들어가는 일은 거의 드물고 결국은 어나더 테크닉이 필요한데 일본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크닉은 와이어 랑데뷰 테크닉에서 랑데뷰 클럽도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버스 카 테크닉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카 테크닉은 아주 타임 컨슈밍 하지 않아요. 비교적 쉽게 와이어를 리버스 카트 테크닉은 뭐냐면 이 CTU의 서브 인터널 스페이스를 위쪽에서
충분히 벌룬을 넓혀주는 거죠. 넓혀주면 이쪽에 있는 서브 인티마가 테어되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이 벌룬 스페이스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버스 카트를 할 때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비율을 여러 군데 돌려서 이 안테그레이드 와이어하고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서로 가장 가까운 부분,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멀티 디렉셔널 로테이션을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한 경우에는 90cm CXI하고 숏 CXI의 커맨드 가이드 와이어를 해서 C3 어프로치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카트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 피달 테크닉의 가장 장점은 CTO 세그먼트를 프록시멀에 디지털로 익스텐션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는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이 와이어를 스네어하기 위해서 애디셔널 카테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면 뭐 여기다 뭐 어떤 분은 뭐 포셋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투웨이 모스 타입을 하게 되면 그냥 와이어를 직접 들어가고 그 와이어를 여기까지 와이어가 오면 이 인트로듀스에 팁을 손가락으로 막아서 블러드 컨타미네이션 안 되게 한 다음에 그냥 이걸 그렇게 캐치하고 나면 쉽게 와이어를 익스터널리제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와이 커넥터를 이용한 타입을 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기본적인 베이스 컨셉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세는 암자고 이스케믹 하트 디지가 있고 크레아틴이 높은 환자인데 풋 얼서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TA하고 PTA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엔조를 보고 디스탈 보면 디스탈 랜딩이 도살리스가 있고 플란트 아터리가 있는데, 도살리스 분명히 펑션을 할 수 있는 아터리긴 한데 이 엔조를 보고 가능하면 엔테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자세히 보면 이 포스트 티비아 아터리의 보드가 보이죠. 그래서 엔테그레이드 어프로치가 이렇게 롱 CTU지만 간혹은 인트라루미널 어프로치로 마이크로 카테타와 리갈리아 와이어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PTA가 리카널리제이션 되고 그냥 피달 플란탈 루브 통해서 올라왔더니 또 사진을 보니까 여기 스몰 버드가 있죠. 이 스몰 버드가 ATA의 시작 부위겠다. 왜냐하면 이 와이어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테그레이드 디깅을 해서 앞쪽에서 리버스 카트로 풍선으로 이쪽을 풍선해주고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쉽게 이 프로시를 성공시킬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유저한 스탠다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시술을 마쳤고요. 이분은 76세 여자인데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고 이스케믹 카르디오마이패스틱, 심장도 안 좋고 콩팥도 좀 안 좋으신데 토 강거린으로 왔고 ABI가 양쪽 다 플랫입니다. SFA가 디퓨즈 토탈 오클루전이고요. 디스탈 랜딩은 디스탈 SFA에서 팜네티 할까제가 있고, 또 P3가 또 토탈 오클루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리어 티비알 아터리를 보면 엔티리어 티비알 아터리 뷰즈 스테노스가 있는 것 같고, 페로니알 아터리가 여기 프록시마에서 토탈이고요. 포스로 티비알 아터리는 완전히 오클루전 되어 있고, 발에서 보면 페로니알 아터리가 플란트 아터리로 커넥션되는 콜레테랄이 있고 도살리스가 이렇게 관찰되는 어네토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페모랄 아터리 CTO는 다행히 엔테그레이드로 어프로치를 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했고요. 가이딩 카테타를 컨트롤 레더로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6 프렌치 셔틀 시스를 이용해서 이 가이딩 카테타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보시면 이 밤리티알 비스가 막혀 있고 ATN은 디퓨즈 스테노시스 막혀 있죠.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엔테그레이드 디깅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프록시멀 캡이 상당히 하드하고 여기를 통과해 들어가 봤자 트루루맨으로 여기 랜딩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팜리티라테 상당히 큰 혈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와이어가 밖으로 셀 거고, 이 컴플루언스,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정션 부위에 분명히 데미지를 유발해서 만약에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바이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리트로그레이드 억세스를 페로니알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다이렉트하고 스트레이트해서 좋은데, 페로니알 아터리는 여기 어나더 CTU가 있어서 와이어가 여기를 잘 알아서 통과할 거라는 장담을 못하고, 엔트리어 티비아 아터리 펑처하는 경우에는 이 앵귤레이션이 꽤 문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계획을 짤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엔트리어 티비아 아터리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엔트리어 티비아 아터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앵귤레이션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여기 바이포케이션 어나더 데미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페로니알 아터리를 하나 더 펑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로니알 아터리 이게 AP 뷰에서 싱글 라인을 만들고 레더럴 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뷰입니다. 만들고 왔을 때 이 CTO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CTO가 이 페로니알에서 온 와이어가 여기를 패스하지 못해서 엔티리어 티비알 아터리에서부터 들어간 곳에 2.0 20mm 벌룬을 넣어서 리버스 카르 테크닉을 투 피달 펑처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펴주고 밑에 있는 페로니알 CTO가 와이어가 통과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올라간 게 이제 올라갔는데, 리트로그레이드로 올라온 게 직접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스타토 30g을 이용해도 이 부분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엔테그레이드 디깅을 해서 리버스 카트를 위쪽에서 해주고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패스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쪽 페로니어 플란타까지 벌론 엔지오플라스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티비얼 아터리에서 온 리트로게이드 와이어는 쉽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었고 엔테리어 티비얼 아터리 벌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했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SFA는 롱 CTO는 DCB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SFA에 길을 얻고 팜니티알 아터리까지 DEB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엔테리어 티비얼 아터리하고 페로니어 플란타 아터리는 벌론 엔지오플라스티에서 이런 결과도 얻었고 환자는 토 앰퓨테이션하고 림 셀비지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 ESRD 65세 여자인데 포스트 토 간거리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미 PTA를 여러 차례 하고 프록시마 SFA를 2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스텐팅을 했는데 SFA가 다시 다 막혀 있고요. 여기 엔테리어 티비얼 아터리도 막혀 있고 토가 이런 상태에서 왔습니다. 엔지오를 보면 커먼 페모럴 아터리에도 디지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SFA 아스티움에 스텐트가 들어있는데 토탈 막혀 있고 랜딩이 디스탈 팜리티알이고 AT에는 막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분은 워낙에 오비스해서 다이렉트 엔테그레 펑처하려고 이 니들 여기다 넣고 보니까 이 니들 피머 헤드를 펑처하려면 거의 배 위에서 펑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커먼 페모랄 디지가 있고 너무 어스티얼 디지이기 때문에 입술에다를 펑처할 수가 있는 환자가 아니고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도 상당히 우리가 유주얼리 펑처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데서 펑처를 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했고요. 엔테그레이드 디깅이 하고 리엔트리가 페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디지털 펑처가 필요한데 티비아하고 피블라의 본 사이에서 헤드 사이에서 디스탈 P3 팜니티알 아터리를 환자의 스파인 포지션에서 기본적인 컨셉은 레더럴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마 니들이 좀 깊은 게 필요하고 한 4 내지 5cm 정도 깊이의 팜니티알 아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처를 하고 SFA 인터벤션을 벌론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이제 이 사람의 토가 이제 퍼스트 ATA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TA를 내비게이션 하는데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가 불가능하고 이 사람 레터럴 플란트 아터리에서 피달 룹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 너무 타이니해서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달 플란타 룹을 통해서 레터럴에서 와가지고 플란타 룹을 통해서 이제 도살리스까지 와야는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레터럴 어프로치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이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와이어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와이어는 분명히 도살리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인젝션 없이 이 와이어를 직접 보고 펑처했습니다. 타이니한 ATA지만 도살리스지만 이 와이어가 분명히 도살리스에 있으니까 와이어를 펑처를 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피달 억세스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온 리버스 카르 테크닉을 이용해서 결국은 ATA하고 PTA를 전부 다 얻고 환자는 앰퓨테이션, 토 앰퓨테이션하고 성공했습니다. 이분 64세 남자인데 레프트 힐 강그린이 한 달 정도 된 환자고 ABI가 플랫하고 CT를 보면 커먼 페모럴 아터리가 막혀 있고 팜니티알 막혀 있습니다. 이쪽도 막혀 있지만 보시면 이 리전이 상당히 어큐트하게 어브럽트하게 막힌 것 같고 와이어 패스지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순간 저는 이제 한숨을 쉬었죠. 이제 이 스럼부스가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벌론 엔지오플라스티 했는데 아주 많은 양의 스럼부스가 있고 그래서 스럼부스를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해서 직접 아스피레이션 한 후에 오버나이트 UK 인퓨전하고 그 다음날 SFA 벌론 엔지오플라스티 하고서 이제 플로우를 얻었고 포스트로 티비얼 아터리는 얻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운도 세이브가 되겠다 했는데 서전이 플랩 서저리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안 낫는다. 그리고 피가 별로 안 난다 해서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이 다시 막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에디셔널 스텐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바랐는데 2달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낫지가 않고 서전 왈 디브린망 했는데 브리딩이 안 난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는 그래도 스테노스는 있지만 페이턴트한데 이 포스트 티비얼 아터리에서 나가는 이 칼카네알 브랜치가 이 힐을 공급하는데 이 포스트로 티비알 플란타에서 나가는 이 혈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은 바스큘라리티가 스캔티한 이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포스트로 티비아 아트를 뚫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컨트롤 레더럴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안테그레이드 억세스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이거는 이 카테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카테타를 직접 디스탈 SF에서 안테그레이드를 펑처하고요. 오프렌치 안셀시스를 이 도살리스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사람은 피달 플란탈 룹 커넥션이 잘 보면 얘하고 얘가 서로 만나지가 않고요. 이 디피달 루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피달 룹 아까 말한 디피달 아치를 통해서 타살 아터리를 통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억세스를 갔는데 파이널리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PTA 버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브스를 이용해서 도대체 PTA 버드가 어디 있을까 찾았는데 이 많은 콜레테럴 베슬들 때문에 어디가 PTA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도 포스트로 티비얼 아터리가 막힌 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트로그레이드 리엔트리 페일하고 시술을 실패하고 그냥 이 룸만 했지만 이 워낙에 이 디피달 룹 자체가 타살 아터리가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플로우를 더 개선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PTA 어스팀이 어딘지 알고 싶어서 CT 엔지오그램 찍었는데 거의 레더럴 프로젝션에서 이 PTA 버드가 보이는입니다. 그래서 다시 엔지오를 다시 하고 이때는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이 옛날에 스텐트가 넣어 있기 때문에 굳이 컨트라스트 인젝션 하지 않고 스텐트에 디스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디스탈 SFA를 그냥 이분 커먼 페모랄 디지가 있기 때문에 디스탈 SFA 다이렉트 펑처하고 6프렌치 시스 넣었고요. 그다음에 레더럴 프로젝션에서 역시 PTA 버드가 찾아서 거기를 통해서 인테그레이드 디깅을 하고 이번에는 이미 지난번 이쪽에 벌론 엔지 프레스 다 해놨기 때문에 인테그레이드 와이어가 잘 통과를 하고 벌론 엔지 프라시티하고 시술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 ATA 페로니알보다 훨씬 느린 플로우가 PTA로 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혈류가 좀 더 개선되었고요. 서전이 시술하고 나서 굿 브리딩 이것밖에 더 도움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잘 나고 스킨 그라프트 하고 나서 환자는 림 셀비 성공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 병원 케이스가 아니고 평촌 성심에서 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했던 가장 터피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85세 남자고 이미 예전에 스텐트를 SFA에다가 디스탈 SFA, 프록시마 SFA에도 4년 전에 했다고 그러고요. 운두가 이렇게 돼서 왔고 러더퍼드 6 크라우인데 SFA 프록시마를 박혀 있고요. 스텐트가 들어있는데 스텐트가 멀티포컬하게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펴지지 않고 프랙처되고 언더 익스펜전된 부분이 보이고요. 여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그 스텐트를 지나서 디스탈의 팜니티아리 스텐트까지 가는 거리 이 과정이 너무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서 안테그레이드로 디깅이 할 수가 없어서 ATA를 리트로그레이드 펑처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디스탈 팜니티아 후에 여기에 심한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테그레이드가 서브인티말로 해서 이 스텐트까지는 도달했는데 이 스텐트에 프록시말에 랜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리트로그레이드를 시스를 이제 4프렌치를 넣고 035 시스템으로 좀 더 하드한 걸로 한다고 멀티퍼포스하고 035 스팁 테럼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멀티퍼포스 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서 멀티퍼포스를 통해서 014 와이어를 여기다 해서 집어넣고 어나더 루프트 와이어를 가운데를 밴딩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네어를 한 거죠. 스네어를 해서 이걸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보면 멀티 디렉션 뷰에서 보면 여기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게 벌써 3시간 됐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이제 아산병원에 있는 이성환 선생님이 저녁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제 리트로의 펑처를 여기 스텐트를 펑처해서 올라가고 이제 낑낑대서 리버스 카트로 인테그레이트 커넥션 한 다음에 간신히 미드 포션에다 스텐트 하나 집어넣고요. 디스탈 리엔트리 성공을 해서 이렇게 싱글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사용한 디바이스가 보면 카테타가 이만큼 마이크로 카테타 여러 개 와이어는 한 10개 이상 쓴 것 같은데 풍선도 한 10개 쓰고 7시간의 스트러글링을 했습니다. 정말 이 프로시저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환자는 하지만 이 프로시저로 인해서 림 셀비지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86세 남자고 보슬레 클라우디케이션이 있고 이기가 지금 발가락이 8개월 동안 낫지 않는 환자입니다. 이제 일리학이 양쪽 다 막혀 있고 ATA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 일리학 인터벤션, CTO 인터벤션 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학 인터벤션은 트랜스 브라키아를 안 하고요. 트랜스 레디얼 어프로치라고 110cm 롱 셔틀 사용합니다. 그래서 펑처를 양쪽 다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 디렉셔널 어프로치로 했는데 두 시스템 이렇게 리버스 카트나 카트를 할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로 효과적이 않습니다. 이럴 때는 와이어 디렉션을 가능하면 인텐셔널리 바꿔서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카트나 리버스 카트를 하고 와이어 익스터널리제이션하고 반대쪽도 바이 디렉션 어프로치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와이어, 밑에서 내려오는 와이어가 서로 만나고 리버스 카트를 해서 와이어 익스터널리제이션하고 벌론 엔지오프라시를 전부 다 하고 키싱 벌론에 키싱 스탠팅을 에오타부터 시작해서 이쪽 일리아까지 두 개씩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피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찍은 엔지오를 보니까 이 커먼 페모랄에 어떤 스몰 데브리가 가서 바이포켓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 레디알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또 하나는 컨트레더럴 어프로치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디스토전을 키싱 스텐트가 있고 여기에 디스토전을 유발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 디스탈 SFA를 리트로그레 펑처를 했고요. 디스탈 SFA에 6프렌치 시스를 넣고 벌론 엔지오프라시를 해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끝났겠지 싶었는데 스몰 데브리가 다시 또 이 BTK 트라이포케이션을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시스템 시스는 제거하고 벌론 탐포네이드를 시켜서 헤모스테시스를 하고요. 안테그레이드로 프록시말 SF를 한 번 더 펑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온 걸로 벌론 엔지오프라시 해서 결국은 간신히 그냥 이런 플로 ATA는 뚫지 않고요. 이것만으로 그냥 시술 끝냈고 ABI는 좋아졌고 환자의 운두는 해결됐습니다. 이 환자의 시술을 위해서 양쪽 페모랄, 프록시말 SFA, 디스탈 SFA, 레디알 5군데 펑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BTK 인터벤션의 성공은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고요. 석세스 레이트가 높고 그다지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다지 또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지만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가 페일하면 언제든지 베일아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too many 인테그레이드 어템프트를 하고 CTO를 디스탈 익스텐전 시키기 전에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먼저 성공 시도하거나 피달 플란타 룹을 테크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TK 인터벤션의 굿 리저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네토믹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 스트래티지, 너리지, 그다음에 데디케이트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를 실렉션할 건지 그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